안녕하십니까? 발달장애인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시각언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눈끝에서 손끝까지 책임연구원 김인규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뭔가 좀 쉽게 따라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역설적으로도 오히려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상정을 합니다. 무엇을 하게 할지, 어떻게 하게 할지 정해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있어서 따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실제 프로그램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활동은 정해진 길이 있어서 그 정해진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 당사자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마다 그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당사자가 다 천차만별이고 그 특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교사가 프로그램을 정해서 뭔가 똑같이 하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표현이 중심이 되는 예술활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술은 자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중심에는 늘 당사자 본인이 있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들하고 미술활동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육 당사자의 행동을 촉발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하게 하는지, 어떻게 자기 표현 활동이 형성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이도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는 기존 사례로서 당사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미술 활동을 하고 있던 발달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성인 6명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게는 한 11년 정도, 짧게는 2년 이상을 걸쳐서 일관되게 활동하고 지속해온 분들입니다. 장기간 활동인 만큼 당사자 중심의 활동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매체와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표현을 어떻게 일궈왔는지, 그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일정에 맞춰서 새로이 교육활동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4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학급과 발달장애 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천여자중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5주 주당 1시간씩 각각 15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이 각각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담당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이 아동이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강사는 매체를 통해서 활동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할 때 교사는 무엇을 근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은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제공하는 매체가 있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점으로 보면 매체의 자리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당사자는 그 프로그램대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고 스스로 활동을 전개하고 스스로 활동을 끝맺는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교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프로그램 자리에 매체를 놓는 것입니다. 교사는 매체를 제시하고 당사자는 그것과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체가 행위를 촉발합니다. 무엇을 할지 정해주지 않아도 매체가 있으면 당사자는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조차 연필이 주어지면 무언가 긋고 꾸적거리기 시작합니다. 활동은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서 우리는 그 각각의 매체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필이 있다고 할 때 연필로 그리기를 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연필로 이렇게 콕콕 찍거나 또는 이유 없이 긋거나 그냥 연필을 흔들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현장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점토가 있을 경우에 점토로 무엇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점토를 만지기만 할 수도 있고 점토를 그냥 주무르는 것으로 활동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미술하면 그리기와 만들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살펴보면 그리기와 만들기뿐 아니라 만지기, 찢기 또는 나열하기, 구기기, 자르기, 부딪히기, 흔들기, 문지르기, 주무르기, 뿌리기, 붙이기 등 다양한 행위가 거기에는 혼재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행위를 그리기와 만들기의 종속적인 행위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행위들이 단지 만들기와 그리기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 자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 행위 자체에 몰두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며 거기서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끌리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지기, 촉감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두드리거나 이렇게 부딪힐 때 느껴지는 소리, 또는 그런 것을 하는 행동의 자기 움직임, 이 행위 당사자를 그냥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보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점토를 가지고 그냥 테이블에 마구마구 문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토를 문지르는 데 오는 촉감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움직이면서 소리도 지르고 탄성도 내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움직임 자체가 이 아이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플레이콘을 이게 물에 묻혔을 때 이게 끈적끈적해지는 이 끈적거리는 촉감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신문지를 그저 찢고 다시 뭉치고 찢고 뭉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이 결코 부수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한테는 이 행동이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이 아이들의 행동을 끌고 가는 어떠한 소중하고도 중요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존중하고, 이것을 주목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종이를 찢는다. 이 찢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찢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찢는 순간에 굉장한 쾌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이 찢는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반복하는 와중에 그 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행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당사자들은 다양하게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왼쪽의 아이 같은 경우 점토를 그저 뭉개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손으로만 하는 것도 부족해서 발까지 동원해서 사정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를 보면 점토를 둥글둥글하게 뭉쳐놓고 있고, 그 둥글게 뭉치는 것에 이끌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둥근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모양들을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행동에 이 친구가 이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이 친구는 아주 둥근 모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각각의 그럴 만한 자기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고 이 활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지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행동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감정과 정서가 뒤따르게 됩니다. 점토를 막 뭉갤 때 이 친구는 거기서 강한 어떤 쾌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둥글게 만들면서
어떤 안정감,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반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 동시에 어떤 지루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둥글리는 일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 생각하는 걸 만들었을 때 거기서 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찌할 바 모르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행위를 할 때 이런 감정과 정서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혼재되고 계속 서로 엉키고 얽히면서 흘러가면서 당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 저희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바로 이러한 당사자들의 그 감정, 그 자리, 그 마음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활동이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어떤 적절한 행위를 좀 더 촉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떠한 행동을 완화하거나 그 흐름의 변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자리, 그 마음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것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변화를 때로는 이끌거나 또는 거기에 교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어떠한 즐거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예술교육활동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냥 지켜보거나 그 행위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런 동반자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뭔가 스스로 해내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 많습니다. 자기 욕구가 펼쳐지는 그 흐름을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해결해 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지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미술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시각적인 것을 재현하고 그것을 재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 이외에도 촉각이 있고 또는 청각적인 요소도 있고 어떤 운동적인 요소도 있고 재현하는 것 이외에 오히려 거꾸로 파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감뿐 아니라 그저 느껴지는 쾌감 또는 안정감, 두려움, 지루함 등등의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다 필요한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것들을 동등한 요소로 보고 그걸 동등하게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활동을 지켜보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사자적의 관점이고 그래서 당사자의 표현을 중심에 두고 교육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프로그램이 없는 교육활동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그럼 교육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지? 여기서 또 막연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그러한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담아내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유아부터 장년층까지 총 13명의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담고 있으며 그 수업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매체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표현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는 거기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알맞은 사례들이 저희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고요.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좀 더 그 교육활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